주애가 말하는 것 중에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80년대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하지만 아직 세상은 역같고 우리는 난 더 쌍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 좀 격하지만 쌍년이 된다는 게 이제 좀 그래도 임산부는 지금 아이가 듣고 있지 않겠어요? 예,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동아 이승미 기자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 이한희 배우님과 박유린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성인 영화, 에로 영화라고 하면 사실 여성 배우를 성적으로 소비하는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드라마는 그런 영화를 전혀 그렇게 성적으로 소비하는 방향으로 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미덕도 있고 독특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제목도 강렬하고 또 에마 부인이라고 하면 대중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 작품을 택할 때까지는 좀 어떤 고민이 있으셨을 것도 같은데 되게 그런 지점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에로 영화를 통해서 여성의 연대나 이런 야만의 시대를 풀어내는 이 스토리를 처음에 받아들이셨을 때, 그러니까 여성 배우로서 이 스토리를 받아들이셨을 때 첫 인상 느낌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사실 제가 완전히 옛날 그런 시스템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온전히 경험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의 그 끝물을 제가 살짝 얼핏 본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이 그렇게 성적으로 또 소비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산업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히려 그래서 더 과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여성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에서 자 이제 놀아보자 하는 판이 깔리니까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더 자유롭게 더 그것을 80년대를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반갑다. 시대가 진짜 바뀌어서 이런 시각으로 또 80년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도래했구나, 그런 생각에 굉장히 반갑게 에마를 맞이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방효린 배우. 네, 저도 어떻게 이런 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읽었고, 또 캐릭터들도 또 너무 멋지고, 희란이나 주의 캐릭터들도 굉장히 당차고 뭔가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었고, 그래서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감독님께서 감사하게 기회를 주셔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뻤고, 또 희란의 이한희 배우가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꼭 하고 싶고 너무 멋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극 중에서는 서로 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엄청 저한테 욕을 해요. 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IMBC 이호영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하고 이한우 배우께 같은 질문 드릴게요. 사실 작품 관통하는 메시지인 현장의 병폐나 이런 부당 대우가 사실 그 시절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경중에 따라 다르게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현 시대에 좀 고쳐야 하는 그런 구태한 관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이한희 배우께서는 불의를 보면 맞서 싸우셨는지 타협하셨는지 또 덧붙여 주시고, 그러한 가치관이 이 작품 전과 후로 좀 달라지거나 견고해진 점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마가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몇 면을 좀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맞닿아 있고 닮아 있다라는 것을 아마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저도 시나리오 쓸 때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말씀하셨던 그런 지금까지 계속 답습되고 있는 어떤 그런 병폐 같은 게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에마에 등장하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폭력성이나 야만성 같은 것은 사회 자체가 자각을 하면서 뭔가가 많이 깨어나고 고쳐지려고 노력해 오고 있고 그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는 꽤 긍정적인 비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직까지 답습되는 것 하면 저는 약간 구중호 같은 이런 캐릭터가 여전히 사실은 영화 내적으로 있거든요. 장사만 되면 돼. 과정이 어땠건 장사만 되면 다 용서돼.
스태프들 고생하고 뭐 이랬던 거 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여전히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과정보다는 결과론만 따지는. 네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진짜 영화라는 것, 진짜 영화는 영화적인 순간은 영화 안보다 과정 안에 있다, 현장 안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것도 이제 뭐 영화인들이 자각하고 계속 고쳐나가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렇게 끝물을 경험할 때 제가 뭔가를 얘기하기에는 제가 너무 신인이었어요. 너무 시작할 때. 그래서 정말 말을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하면 당황하면서 얼굴이 빨개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서 나가야 되나, 서 있어도 되나, 막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아직 굉장히 애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상처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냥 상처로 있기를 바라진 않고요. 지금 세대 때 정말 많이 좋아진 부분은 정말 많이 또 좋아졌고,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 부분이 사람이 좀 먼저였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영화 작업을 하다가 드라마의 방대한 시리즈로 가다 보면 절대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양을 소화해내야 되는 상황에서의 작업은 굉장히 소모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챙기기보다는 이게 변수가 많은 환경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많이 껴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참 사람이 먼저이기 힘든 상황이 많지만 그래도 이게 사람 사는 이야기를 어쨌든 풀어내는 작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많은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들을 거치면서 제 안에서는 단단해진 부분들, 그리고 또 내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만나면 다시는 그렇게 당하고만 있진 않으리라,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로 경험했을 때 단호하게 얘기하는 어떤 부분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그런 어떤 아쉬움들과 그런 것들이 좀 단단하고 견고하게 쌓여서 지금은 뭐 새로운 세상, 사실 주애가 말하는 것 중에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80년대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하지만 아직 세상은 역같고 우리는 난 더 쌍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 좀 격하지만 쌍년이 된다는 게 이제 좀 그래도 임산부님 지금 아이가 듣고 있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 네. 그럼 순화해서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삐삐로, 삐삐요. 예, 삐삐. 삐삐가 될 거다, 이렇게 삐삐, 예.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정말 더 단단해져서 이 상황들을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삐삐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였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스타의 강내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네.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이한희 배우랑 방효린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제 극을 보면 중반을 지나면서 이제 처음에는 좀 티격태격하다가 두 여배우가 이제 중심이 돼서 워맨스 서사가 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소화하실 때 서로의 연기 호흡 좀 어땠는지와 상의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한희 씨께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요. 그 원래는 비대면 음성으로 참석을 하시려고 하셨었는데 어제 대면으로 이제 참석하기로 계획을 변경을 하셨어서 어떻게 좀 강행을 하실 수 있었는지와 현재 건강 상태도 좀 궁금합니다. 다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출산은 해봤지만 둘째 출산은 좀 더 빠르다고 얘기를 해서 진짜 이게 제 컨디션이 제가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 마음은 너무 오고 싶은데 이게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될까봐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나오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목. 그래서 어제 보니 네. 내일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가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에마에 대한 그 애정이 조금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자님들께 최소한 인사라도 드리고, 또 시청자분들께 에마라는 작품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리에 좀 약간 뿔뚝 나와 있지만 그래도 좀 인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 주가 사실은 이제 예정일? 예정일이라고 예. 하는 그런 날이라서 조금 뭐 신경은 쓰이는데 그래도
뒤뚱거리면서 잘 다니고 있어요. 아이가 지금 엄마 목소리 들으면서 너무 응원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효린 씨 호흡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선배 이한희 씨와의 호흡 어땠는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주에는 희란을 굉장히 동경하는 그런 역할인데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주애와 마찬가지로 이한희 선배님을 굉장히 동경했기 때문에 그런 게 뭔가 딱히 제가 뭔가를 해야 하거나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 연기를 하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편했고 또 선배님이 현장에서 너무나 잘 챙겨주시고 모든 뭔가 연기뿐만이 아니라 제 삶 전체도 다 챙겨주시고 해주셔서 그냥 편하게 또 즐기면서 선배님 따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후배 방효린 배우와의 호흡은 어떠셨어요? 사실 그 효린 배우님은 정말 놀라운 배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첫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는, 제가 할 때마다 정말 탄복하게 하는,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할 수가 있지? 그리고 그 감독님께서 에너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보는 너무 반가운 에너지였어요.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않는, 그냥 그 자리에서 정말 단단하게 자기의 색깔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보면 너무 반갑잖아요. 근데 하나도 그게 헤어지지 않고 그냥 어떻게 너가 여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연꽃처럼 이렇게 말갛게 있었을 수 있지? 하는 그런 반가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연기에도 그대로 묻어나서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연기가 아니라 그냥 주의 그 자체로 있는 그게 너무 볼 때마다 아름답고 반갑고 너무 귀하다. 그리고 진짜 에마가 나오면 진짜 아는 척을 안 할 슈퍼스타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막 전 이런 세계를 놀라게 할 것 같아요. 막 그러지 않을까 막 저희끼리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방효린 배우를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뭐 잘 틀어놓고 보다 보면 그냥 집중이 팍 된다니까. 여섯 이게. 편이 그냥 가요. 그냥 여섯 편 그냥 싹 간다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마 부인.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